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는 종합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장부가 먼저 작성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편장부 작성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간편장부부터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가 뭔지 뭐 복식부기나 혹은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안 드리고요. 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일단 가정을 이렇게 둘게요. 뭐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되는 사업소득과 그리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하나만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으로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또 홈택스 다시 들어왔고요. 뭐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들어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일단 들어가시면 처음에 화면은 이렇게 뜨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 받았대요. 이런 안내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이런 안내를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신고하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뒤에 정기신고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한번 보고 가야 되죠. 신고도움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참고를 일단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간편장부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고하시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 여기 있는 걸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엔 기준경비율, 기장신고 시엔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안내를 해준 거고,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뭐 펼치기 이런 거 누르면 업종별로 기장 의무나 경비율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수익 금액 같은 게 안내돼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신고 안내 자료죠. 신고 안내를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수익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들였는지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천 징수한 사업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한 소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금액하고 각 사업자별로도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신고하실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이런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소득 위에서 얘기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하나 더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죠. 다른 소득은 없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내가 지난해 원천징수 받았던 세금이죠. 미리 냈던 세금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거 기납부세액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요만큼 냈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여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산세도 보여주는데 여긴 지금 가산세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탭으로 가시면 신고상황 종합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장부를 신고했을 때 이런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 편접비 뭐 이런 비용들의 금액이 어느 정도였고 업종 평균은 몇 %였으니까 네가 너무 과하다 아니면 네가 너무 작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2020년도 당신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석했더니 사업과는 무관하게 쓴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총 45만 원 쓰시는 것 중에 가정용품 구입이나 업무 무관 업소를 이용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가능하면 이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삭제를 시키시는 게 좋겠죠. 자, 신고도움 서비스를 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시작해야 되겠죠. 일반 신고에서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그 팝업 창에서 그 신고하기 눌러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뭐 모든 신고가 다 기본 정보 입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떠 있고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누르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거 조회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이런 나의 소득 종류 찾기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긴 지금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명세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하면 이 뒤에 그 명세가 뜹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른 업종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다른 업종 코드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하나만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소득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일반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소득 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사업소득 두 가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하고 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했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여기에 전화번호 입력하고요. 주소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기장 의무가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편장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좀 전에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사업자 번호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소득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근로소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체크를 하나씩 하신 다음에 선택 내용 수정을 하셔가지고 요런 팝업 창에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여기서 간편장부죠. 요 간편장부를 선택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 유형이 이렇게 뜨면서요. 여기에 신고 유형이 뜨게 되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간편장부가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비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답하고 신고 유형이 결정되면 여기에 이제 간편장부가 뜨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화면은 다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후 다음 이동. 자,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업소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그 간편장부로 신고할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거 하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경비율 신고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기준경비율을 별도로 선택을 한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준경비율로 만약에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택했던 이 사업장 정보가 하나 뜰 거고요. 총 수익 금액은 1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 금액은 8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만 800원.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밑으로 내려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수익 금액 120만 원을 써 넣었는데 이거는 12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 밑에를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이 밑에 보시면 기준경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경비율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그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경비 20%는 일단 기본적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매입 비용이나 임차료나 인건비가 요걸 주요 경비라고 하는데 발생한 게 있으면 증빙을 입증하게 되면 그걸 추가로 입력을 해서 경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보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 별도 있고요. 단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는 요 밑에서 작성을 했겠죠. 등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뜨는 거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요런 화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준경비율을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서 작성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넘어오면 이제 두 번째 사업소득이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인데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총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간편장부 이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를 들어오면 내가 아까 선택해서 그 명세에 넣어놨던 그 사업자가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익금액과 필요경비는 공란이 돼 있겠죠. 요걸 지금부터 입력하는 게 간편장부 신고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매출액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매출액은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보셨던 그 매출액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에 그 매출액 입력한 게 수익금의 합계에 뜰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밑에 이제 비용들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그 원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어요. 제조업.
도소매업, 뭐 음식업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은 지금 이제 이 원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일반 관리비만 들어가는 일반적인 업종들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해 동안 들어간 제조비,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들어가겠죠.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관리 뭐 전기, 가스, 수도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공장 같은데 그런 경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단기에 제조 비용을 합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단기의 제조 비용을 여기 15번 여기에 넣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기말 재고로 남았던 거를 기초 재고액에 넣고 그 다음에 올해 팔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을 넣게 되면 이제 매출 원가가 여기에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을 파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제조 비용 쪽은 놔두고 작년에 기말 재고로 있던 금액을 기초 재고액에 써놓고 올해 매입한 상품들을 다 여기에 기입을 한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을 써주면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작성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일반 관리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비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비용 입력하는 것들은 제가 이거 있잖아요. 그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 이 엑셀 파일 보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간편장부에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필요 경비를 합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요렇게 여기에다가 입력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 경비에 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입력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입력하시는 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간편장부가 일단 기본적인 근거가 될 거고 그 외에도 일단 여기 보시면 급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직원의 인건비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는 그 직원의 인건비, 그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를 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원천징수 신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그렇게 크게 저거 할 건 없는데 혹시 지급수수료 쪽에 3.3% 떼는 사업소득으로 인적 용역 소득을 지급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그 금액을 기입하시기 전에 그 금액 역시도 원천징수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필요경비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 금액을 등록하기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위에 수익금액 합계 그 넣었던 요 항목 그리고 옆에 필요경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까 좀 전에 등록하기 한 금액. 그 다음 서식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서식이에요. 그래서 총수익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득금액은 좀 전에 보셨던 여기 이 전 화면이죠.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표시가 되면 소득금액이 이제 계산이 된 거죠. 이 밑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을 정했는데 여기서 제외할 금액이나 가산할 금액, 필요경비를 정했는데 여기서 또 제외할 금액이나 가산할 금액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를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이나 아니면 그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필요 경비들이 있어요. 과태료나 벌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제외를 시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등록하기까지 누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여기에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불러오기 누르셔가지고 요런 팝업창이 뜨면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요렇게 그 세액이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동 넘어가시면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다음 여기까지는 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요. 기입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적은 금액 기준경비율로 돼 있던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로 만들어 가지고 신고하던 그 많은 금액 그 두 개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입은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남아있던 근로소득 그 근로소득에 대한 그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런 팝업창이 뜨면서 내가 근로했던 지난해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던 이 사항이 나오니까 여기서 체크를 다 하신 다음에 선택 완료하시고 적용하기 하면 요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요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필요 경비,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죠. 이 근로소득 공제까지 계산해 가지고 표시가 되니까 요거 확인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결정이 나요. 여기에. 그래서 이 아래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이 2,140만 원이 있죠.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아까 근로소득 공제하고 나머지 516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2656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된 거죠. 결국 이 옆에 것들은 2월 결손금을 공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은 지지난해,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결손금이 2월 돼서 넘어왔으면 그거를 올해 종합소득 금액에서 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온 게 얼마니까 얼마를 요번에 까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2월 결손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2월 결손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공제하고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 명세서는 이런 도움말 눌러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인데 요거는 뭐 대부분 없으실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 결손이 났다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결손이 났으면 그 적자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이익이 나가지고 세금을 냈다 그러면 올해 난 결손금을 지난해로 소급해가지고 지난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하는데 그걸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손금이 났다면 이 결손금을 2월시켜서 향후에 나는 이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난해에 났던 이익에서 공제를 하고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팝업창으로 이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연말정산을 했던 그 자료를 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자료를 불러오면 되는데 이렇게 근무했던 직장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데 처음에 인적공제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년도에 한 게 있다 그러면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불러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입력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밑에 저 위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셔도 돼요. 지금은 전년도에 인적공제 한 게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불러왔더니 이렇게 인적공제를 다 입력을 한 거고요. 이제 아래에 그 소득공제 항목들을 쭉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 지금까지 단순경비율이나 모두체험신고서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보시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료 입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누르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불러오기 하시면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밑에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도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소득공제 부분은 끝나요. 그래서 소득공제 합계가 지금 1,018만 원 정도 발생을 했죠. 요거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명세서거든요. 기부금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부금 자체를 사업소득에서 아까 그 장부 만들 때 필요경비에 보면 기부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만 있다 그러면 기부금 세액 공제만 받으셔야 되고 사업소득이 있어서 지금 간편장부 신고를 한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넣거나 아니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액 공제 체크, 필요경비의 체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부금을 2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을 2월 시키는 거 2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이 뭐 금액이 얼마고 어떤 기부금인지 한 다음에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월 금액이 얼마 발생했어요 하고 등록을 하게 하면 이제 결손금 2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요런 양식으로 뜨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은 세액 감면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요 밑에 이런 그 리스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빈도수가 높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세액공제 신청서 역시 뭐 같은 거고요. 여기 뭐 밑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면 요 밑에서 등록하기 하고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만 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뭐 요런 항목인데, 여기서는 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본적인 세액 공제들이 있어요, 밑에. 그러기 전에 세액 감면에서 혹시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시면 그 금액을 여기에 기입해서 감면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넘어오시면 잘 알고 있죠. 인적공제, 아까 처음에 인적공제 받을 때 그 자녀를 입력했으면 여기에 자녀세액 기본 공제나 그 자녀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연금계좌나 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연말용산 간소화 불러오기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는 지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입력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이런 식으로 팝업창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보험료 공제 역시도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불러오다 보면 이런 그 안내 멘트가 떠요.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월세액 같은 특별세액 공제하고 표준세액 공제 중에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아래 보면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이 고정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금 이런 것들을 입력하다 보니 13만 원보다 높아졌는데, 이렇게 높아지면 이거를 공제받고 여기는 0으로 고치세요라는 거니까, 여기가 많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입력하기 전에 여기를 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0을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연말영상 간소화 불러오기 같은 것들을 계속 불러와서 입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세액공제 받는 것들이 합쳤더니 이제 13만 원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세액공제 항목은 입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밑에 뭐 조세특례제약범상 세액공제인데, 여기에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시면 입력을 하시고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뭐 그냥 들어가 있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빈도수가 있는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준비금 명세서는 대부분 해당이 없으실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납부세액 명세서예요. 요거는 그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에서 보시면 원천징수세액 나오거든요. 기납부세액으로.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중간 예납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천징수된 게 있다 그러면 이 밑에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만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이제 거의 세액 계산은 마지막 화면이죠. 다 끝내고 났더니 종합소득세로 마이너스 5,4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지금 환급 발생이니까 이 밑에 나의 환급 계좌에 기입을 하시고 이제 제출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 세금이 어떻게 환급세액이 발생했는지를 보려면 여기 펼치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부터 해가지고 산출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끝나는데, 이제 보시면 우리 간편장부로 정기신고한 거고요. 기성년도 2022년도고요. 세금은 요랬고, 그 다음에 환급계좌 요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에 동의합니다를 누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게 조금 편리하니까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하시면 끝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접수증이 뜨는데, 접수 결과가 정상이면 접수가 잘 된 겁니다, 신고가.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납부하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있다 그러면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던지, 아니면 납부서 조회를 출력하셔가지고 계좌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있죠. 지방소득세 신고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세금 신고 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옆에 탭에 신고 내역 조회를 하시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신고한 게 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조회된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조회가 뜰 거고요. 가장 오른쪽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동하셔가지고 지방소득세도 꼭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장부 대상자, 그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굉장히 내용이 길죠. 내용이 긴데 제가 웬만하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어져도 아마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막히는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